기관들을 대표해서 행복한 길 박영훈 원장님과 사회적 협동조합 꿈꾸는 누진보 유병미 이사장님의 사례 발표 시간이 있겠습니다. 먼저 행복한 길 박영훈 원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행복한 길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장애인 주간이용센터의 박영우라고 합니다. 먼저 안산시 장애인복지관의 개관 2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사실 저도 안산시 장애인복지관 출신입니다. 네, 한 4년 가까이 복지관에서 근무했고요. 그 당시 그 복지관을 이용하시던 장애인분들이 이제 서비스 이용 기간이 끝나서 다른 서비스를 찾아야 되는 상황인데,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안산 지역에 장애인 시설들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총대를 내가 매라 이런 어머님들의 성원에 의해서 제가 주간보호센터를 그때 개관하면서 나오게 됐습니다. 30대 초반에 참 무모한 짓을 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러면서 장애인복지관이 같이 또 많은 협력을 해주셔서 어디까지 같이 잘 올 수 있지 않았나 생각들을 합니다. 네. 기조 강연을 해주신 김영주 교수님도 계시고 막 해서 여기까지 올 때까지 굉장히 부담 없이 왔는데 부담이 됩니다. 네. 아까 박상 원장님께서 안산 지역의 장애인 시설 현황을 보여주셨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시설들이 많다고는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많구나 하는 생각들을 하면서 네. 제 개인적인 소견이니까 그냥 써온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장애인복지관의 역할에 대해서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들은 기조강연을 미리 듣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지역사회에 있는 장애인 기관들이 잘 활동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역할이 복지관의 역할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지금 장애인 직접 서비스를 하는 많은 기관들이 생겼잖아요.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주간 이용시설, 주간보호시설, 주간 이용시설로 바뀐 건 알고 계시죠? 네. 주간 이용시설, 안산에 장애인 주간 이용시설 11개가 있고 또 직업재활시설도 9개, 활동지원 서비스가 9개, 주간활동 서비스가 13개, 권리중심 일자리가 5개나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안산은 지금 이용인들이 부족할 정도입니다. 네. 근데 그 많은 기관들이 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연계해주는 역할이 저는 복지관의 역할이 아닐까 하는 생각들을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안산장애인복지관은 그 역할을 충분히 잘 감당해 주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저는 사례를 한 2가지 정도 여기 얘기해 적혀있는 대로 사례를 2가지 갖고 왔는데, 우선 안산 지역의 장애인 주간 이용 시설들과 함께 했던 사례인데요. 장애인 주간 이용 시설들은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주간보호시설 전체 종사자가 5명 내외였습니다. 5명 내외의 종사자들이 15명에서 20명의 발달장애인, 뇌병변 장애인들을 케어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새로운 어떤 서비스를 시작한다거나 도입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시대적 흐름이나 방향성들을 고민하던 안산 지역의 우리 주간 이용시설 원장님들이 그 당시에도 저희는 네트워크를 하고 있었는데 어떤 고민을 했냐면, 우리도 사람 중심 서비스, PCP를 좀 도입하면 좋겠다, 개인결정 계획을 좀 도입하면 좋겠다라는 계획을 했고, 그것들을 찾아다니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마침 복지관에서 순회 지원 서비스, 그 당시에 순회 지원 서비스 같은 것들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일단 윤남 팀장님이 이거 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을 하셔서 관장님께 전화를 해서
해줄 수 있냐. 그래서 한번 해보자라고 하셔서 그때부터 안산 지역의 중앙보호시설들을 같이 모여서 교육하고 개인별 지원계획 교육도 하고 또 각 시설을 찾아다니면서 개인별 지원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또 어떻게 할 수 있는 건지 지원을 받게 되죠. 아마도 그때의 그 지원들, 컨설팅들이 밑바탕이 돼서 지금은 사실 전국에 있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들, 주간이용시설들 중에 가장 개인별 지원이 가장 잘 자리 잡은 지역이 안산 지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아까 고민 많이 하시던데 관장님께서 개인별 지원 계획 여전히 주간보호시설, 주간이용시설들에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직원들이 너무 자주 바뀌거든요. 그래서 다시 또 가치를 가르치고 전체 프로세스를 가르치고 그래서 제가 고민은 복지관에서 누가 이렇게 개인별 지원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누군가를 지원해 주시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을 좀 갖고 제안을 드렸고요. 두 번째 사례는 사람 중심 실천에 대한 긍정행동 지원 네트워크라는 말인데 이거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취중증 통합돌봄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뭐 몇 년 정도 됐지만 우리 지역사회 안산 지역에서도 취중증 통합돌봄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좀 심각했었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뭐 중앙보호시설도 고민을 하고 있었지만 복지관도 고민을 마찬가지로 같이 하고 계셨던 것 같고 그 당시에 서울에서 챌린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챌린지 사업을 안산 지역에서 이제 안산 장애인복지관이 안산시와 협력해서 새로운 시범사업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으셨고 아마 저 옆에 있는 사진이 성과 발표회에 있는데요. 제가 저때 아마 제안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제안을 했었냐면 복지관에서만 긍정행동 사업을 하면 안 된다. 복지관과 중앙이용센터가 같이 해야지만 연계성이 생기고 또 지역사회의 전이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제안을 드렸고 그래서 복지관에서 중앙이용센터에서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는 어떤 체계를 만들어보자, 종합적인 체계를 만들어보자라는 제안을 했었고 그거를 이제 복지관 박성관장님과 저와 또 안산시가 같이 제안을 해서 안산시도 또 그거를 또 경기도로 제안해서 경기도에서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시범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경기도에는 20개 가까이의 주간이용시설들이 긍정행동 지원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행복한 길 저희 센터에서도 긍정행동 시범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 바로 또 상록장애인복지관에도 긍정행동 지원 사업을 시작해서 안산 지역에서는 3개 기관 긍정행동 지원 사업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함께 진행하는 시너지는 안산장애인복지관이 중심이 되어서 종사자들 교육과 또 컨설팅, 또 자문회의들을 같이 진행해 주는 거에서 사실 타 지역에 이제 시범사업을 하는 많은 기관들이 있는데 시에 하나밖에 없어요, 대부분. 근데 단독으로 이걸 진행하기에는 사실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사실 자문회의를 하지만 자문회의도 하고 사례회의도 하고 이렇게 만나면 서로 간에 이렇게 유대관계가 형성돼서 서로를 위로해주는 그런 모임들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종사자들이 막 힘들다가도 거기 한번 갔다 오면 조금 더 위안을 받고 또 열심히 하고 뭐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런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지 않을까. 지역사회에서 긍정행동 사업, 체중증 사업이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들을 또 안산장애인복지관에서 선도적으로 해주시는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고마웠고 지금도 마찬가지 체중증 사업은 어렵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어렵고 지금 앞으로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력해서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들을 하고요. 네, 이 두 가지 사례처럼 안산시 장애인복지관은 복지관으로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상적인 모델들을 아주 훌륭하게 잘 감당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25주년이 됐는데 앞으로도 꾸준히 지역사회의 어떤 뻑뻑한 곳에 기름칠을 칠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잘 감당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동안 고생하신 것에 대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사회적 협동조합 꿈꾸는 느림보 유경비 이사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꿈꾸는 느림보 사회적협동조합 유경비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까지도 오늘 성과공유회를 직원에서 하는 줄 알고 한국도 직원으로 갈 뻔했거든요. 국제회의장에서 이렇게 멋지게 성과공유회를 해서 조금 놀랍기도 하고 또 25주년 맞은 청년이 된 안산시 장애인복지관 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저는 오늘 사례 발표를 이렇게 주제를 제안받았을 때 어떻게 설명을 하고 어떤 발표를 할까 고민하는 시점에 제가 안산시 장애인과 장애인복지관을 어떻게 만났고 지금 기관의 대표로서 어떤 일들을 같이 하고 있는지를 두 가지로 이렇게 사례를 발표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준비를 했고 저는 원고가 없으면 너무 아바바어버버 떨거든요. 이렇게 이런 자리인 줄 알았으면 축제처럼 등받은 드레스를 입고 왔어요. 하면서 너무 진지하지 않게 네, 사진으로 저는 이제 꿈꾸는 느림보 사회적협동조합은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대부분 조합원으로 구성된 조직이라서 당사자 부모로서 안산시 장애인 복지관을 바라보는 것과 또 기관에서 바라보는 점 두 가지로 이렇게 사례를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당사자로서의 제가 바라보는 그러니까 당사자 부모로 또 우리 자녀 실명을 얘기하자면 저희 딸아이가 나영인데 나영이가 장애인 복지관에서 만났을 때부터 살짝 얘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영이는 만 2살 될 때 제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이게 있더라고요. 장애인 복지관 처음 왔을 때 그래서 3월 14일 생일인데 2년 된 2009년 3월 3일 날 이렇게 만나서 아마 이것도 제 기억 이거는 복지관을 까는 건 아니고요. 제가 전화를 했어요. 진단되기 이렇게 진단 받으려고 하는데 이거를 접수한 지가 1년이 지났는데도 아무 연락이 없어서 두 돌이 다 돼가는데 내가 이걸 1년을 기다려서 그때도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복지관에서 진단받는데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 아이가 조금 늦어지는 것 같으면 빨리 대기를 해라 했는데 그 대기가 1년이 다 돼가니까 부모로서는 너무 이게 답답했던 부분인데 어쨌든 전화를 하고 일주일 만에 연락이 왔어요. 진단 받으러 오라고. 그래서 진단 받아서 내용은 우리 아이가 됐다 이제 2돌 정도 됐으니까 어려서좀 어느 정도 이렇게 하면서 맨 마지막에 보면 그래서 우리 기관에 물리치료부터 시작하고 대기를 걸고 지금 아까 이제 사례를 잠깐 나온 것처럼 조기 개입 이런 지금은 그렇게 얘기를 하나 봐요. 근데 저 나영이는 영유아가 이렇게 그다음에 언어가 많이 지원됐으니까 언어치료 대기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영유아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영유아반에서 저것도 제가 찾아보니까 사진으로 다 만들어주신 사진첩이 있어서 이렇게 했는데 영유아반에서는 국도래 아이들 4살, 만으로는 3살 정도 된 친구들 5명과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그때 등장했던 선생님 이름도 기억납니다. 소라 선생님과 김보람 선생님 이렇게 같이 열심히 해주셨던 기억이 나고 이 인연으로 제가 장애통합 어린이집을 찾을 방법이 없었는데 여기 같이 했던 어머님 중에 어느 통합 어린이집에 티오가 있더라. 사실은 이런 만남 속에서도 부모님들과의 이렇게 소통이 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서 이런 조기 교육과 이런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요거는 사실은 윤난 부장님이시잖아요. 저기 보면 윤난 대리더라고요. 저거를 한번 윤난 부장님께서 대리 시절에 삼성 어린이집에 방문 언어치료 서비스가 있었어요. 나영이는 그렇게 따지면 복지관에서 다시 또 다니는 통합 어린이집에 찾아가는 언어치료라는 서비스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학교를 입학한 즈음에 학교
사회생활 적응반, 그래서 받아쓰기 연습도 하고 착석이 되는지 안 되는지,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기 중에 누구라고 얘기하진 않지만 한 어머님은 한 번도 아이랑 수영장을 가본 적이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너무 이렇게 어머니 스스로도 이렇게 장애 자녀를 둔 시절부터 자존감이 낮았는데 여기 같이 했던 어머니들이 그럼 우리 수영장 가자고, 프로그램이 아니어도 수영장 한번 가보자고. 그래서 어머니들끼리 이렇게 토닥거리는 시간이 돼서 그때 그 어머니가 되게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아이랑 같이 수영장 가서 고맙다 그런 시기를 또 거쳤네요. 그러고 나서 나영이는 다시 방과후 교실을 이용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이었는데 방과후 교실을 이용하면서 또 거기 안에서 사회성 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이 됐는데 비딩돌 사업이라고 해서 이제 중등 전환 시점에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과정이었는데 대대적으로 이제 코로나 3년 그 시기가 시작되면서 전혀 한 번도 만나지 못하고 저렇게 방문으로 집에 이렇게 걸어주는 그런 3년을 우리가 보냈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 지금 현재 나영이는 고등학교 1학년이에요. 1학년이라서 사실 초지복지관에 별로 장애인복지관에 올 일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특수학급에서 월요일마다 학생들이 복지관에 찾아와서 지금 성인기 전환 자립교실이나 이런 프로그램으로 매주 월요일날 오고 있어요. 그래서 나영이는 2살에 시작해서 17살인 지금에도 잔산시 장애인복지관과 의원을 계속 하고 있고, 이 만남을 생각해 보니까 그제서야 우리 장애인복지관에서 장애인 당사자의 생애 주기별로 어떤 지원이 필요한 건지를 고민하고 있고, 주기별로 그거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공유하고 필요에 대해서 고민했기 때문에 저는 어떤 걸 찾아가지 않아도 지금 이미 특수학급이라든지 특수학교라든지 이렇게 대상으로 이미 지역과도 연계를 하고 있고, 당사자와도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개별적인 그런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당사자의 삶 속에서 깊이 들여다보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애인의 삶에 대해서 귀 기울여 주시고 들여다 봐주시기 때문에 이런 일들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떨리네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 기관과 제가 꿈꾸는 일보 사회적 협동조합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사실은 복지관을 우리가 계속 복지관이 그래도 사람 중심 실천으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용하는 기간이 너무 짧고, 이제 학령기 부모님들이 얘기하는 것은 이용하는 기간이 너무 짧고 또 너무 소수다 보니까 대기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복지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게 쉽지 않다. 이러다 보니까 대기가 이게 너무 길어지는 그 시간을 좀 최소화하자.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이 좀 나서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보고 뭘 좀 해보자 시작해서 사실은 저희는 협동조합을 만들었던 거거든요. 근데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고 나니까 하는 일들이 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똑같이 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정말 사람 중심으로 개별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공유하고 있을 때 늘 제가 여기 너무 이렇게 인물처럼 이렇게 사진을 넣어놓겠는데 우리 관장님께서 저희가 하는 일을 모든 행사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서 격려해 주시고, 그런 면에서 너무 감사드리고, 어쨌든 장애인들의 사회 참여를 위해서 친절한 관계망을 만들어가는 일들을 장애인 복지관에서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장애인 복지관과 기관으로 만나서 했던 일들을 또 좀 더듬어 봤어요. 그래서 처음 그전에도 계속 부모님들로 당사자 부모님으로 이렇게 만났다가 아까 나왔던 것 같은데 2020년 정도 됐을 때부터 이제 이웃형 상업을 시작하면서 AAC 마을 만들기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그때 이후로 조금 더 기관 대 기관으로 정확하게 부모님들의 욕구나 당사자들의 욕구를 반영하기 위해서 기관에서 찾아와 주시고 물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우수각의 이곳은 저 맨 앞에 있는 것처럼 저 때는 아마 우리가 어벤져스 이런 표현을 써보면서 그때 처음 초창기 시작했을 때 이제 시에서 먼저 이렇게 계속
주에 한 번씩 만나고 그랬던 그것들이 이제 성과로 네이밍도 하고 브랜드도 만들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쭉 지금까지 5년의 역사 저는 역사라고 생각하거든요. 5년 동안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이게 우리가 하는 일이 의미 없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더 확장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기 위해서 안산시 장애인복지과 한국장애인복지가 아마 관장님들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셨고 그 일들을 잘 감당해내고 있는 것을 부모 조직인 저희 기관에서 볼 때는 이 일들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해주시는 양쪽 복지관과 시에 너무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안산시 장애인복지관 부모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교육 중에 하나가 평생교육 부모 교육인데 이 사업도 이제 시작한 지 꽤 오래됐는데 코로나 시기에 사실은 이 사업을 어떻게 이게 복지관이나 이런 곳에서 집합으로 할 수 없는 그런 구조일 때 저희 기관에 협조를 구하셨어요. 우리 기관에서 부모 교육을 진행해 주겠느냐. 그래서 오케이 했는데 저희 부모님들 중에는 이 교육이 너무 좋은데 직장 다니느라 들을 수가 없다. 그랬을 때 저녁에 저희가 저녁에 오픈을 했고 그때 이제 부모님들과 저녁 시간에 모여서 교육을 할 정도로 되게 이것들이 의미 있는 교육이면 시간을 가리지 않고 했었고 또 요거는 저희 기관 부모님들과 이렇게 했었는데 선진학교 같은 경우도 학교 공간을 오픈할 수 없던 시기에 그러면 외부 기관 저희 기관을 통해서 또 선진학교 학부모님들이 저희 기관에 오도록 연계해서 진행했던 기억도 나고 그래서 이게 되게 의미 있게 지역에서 조금 여건이나 상황들이 안 좋을 때 협력하는 모습들이 보기 좋았던 사례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긍정적, 행동적 이것들에 대해서 체중증 우리가 지금 문제행동 있고 체중증이라고 표현하는 부모님들의 입장에서는 이거를 진짜 누가 전문성을 가진 어느 기관에서 이 사업을 좀 지속적으로 조금 더 전문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고 있고 사실 저희 부모님들이 만든 기관이긴 하지만 저희가 어떤 서비스에 대한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만들어가고 요구는 있지만 그것들을 실행하기 위한 전문성이 되게 조금 결여되어 있다 그런 저희 안에 갈증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저희가 지금 주간활동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제 주간활동 서비스 이용자 중에도 물론 문제행동이 있다 보니까 이런 요구들에 대해서 아마 장애복지관에서도 충분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종사자 교육을 하겠다 이렇게 했을 때 아주 적극적으로 기관별로 다 연락을 취해서 이런 교육도 진행해 주셔서 저희가 지난주까지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저희 선생님들도 사실 직접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이런 문제행동에 대해서 고민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책으로 보던 것과 또 와서 실질적으로 교육해 주는 거에 대해서 되게 좋은 반응을 보여주셨고 박영국 원장님과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국은 체중증 통합돌봄에 대한 고민은 사실 부모 입장에서는 복지관이나 이런 경기도에서 좀 더 최후의 보루인 것처럼 복지관에서 이렇게 좀 맡아서 해주고 주간부 이용시설이나 이런 데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나서주는 모습들이 너무 고마우면서도 이것들을 계속 지속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되게 큰 것 같아요. 요 사례는 지난주에 저희가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안산시 장애인복지관에서도 이제 활동지원 서비스를 하고 있다 보니까 서로 기관 협의를 통해서 이용자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지원자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이런 행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지역에 이런 활동지원 서비스에 대한 사례를 발굴하거나 연계하는 거에도 같이 협력하기 위해서 장애인복지관과 이런 것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이 짧긴 하지만 장애인과 함께 한다는 것이 어떤 건가를 조금 생각해 보다가 저희 기관의 고민도 마찬가지지만 저희의 고민이기 때문에 장애인복지관에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어떤 서비스나 프로그램 이런 거에 갇히지 않고 또 어떤 공모사업이나 사업이나 예산 때문에 장애인의 삶을 제대로 보는 게 아니라 그거에 갇히지 않고 조금 더 사업의 성과를 얻기 위함이 아니라 당사자와 함께 활동하고 또 직접 참여하고 소통하고 당사자가 행복할 수 있는 현장
바로 지금 이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라는 것을 만들어가는 것이 결국 장애인과 함께한다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특별히 이렇게 얘기한다기보다 정말 이제 어떤 즐겁고 다양한 경험의 확대를 조금 개별적으로 해줄 수 있다면, 또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이런 실질적 통합 돌봄에 관해서는 그런 것들을 조금 실행해 주시면 아마 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입장에서는 그것들을 습득하는 기회를 삼을 수 있게 이렇게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요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예전의 기록들을 가지고 계신 거에 굉장히 놀랍고, 또 일하고 있는,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종사자로서 굉장히 많은 책임감과 네, 그런 마음을 좀 느끼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두